올해로 33살, 남편과 결혼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네요. 연애 결혼은 아니었고, 제가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 4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진 이후에 제 나이도 있고 더 시간 끌다가는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소개받게 되었어요. 남편 나이는 저랑 6살 차이 나는 올해 39이고 우리 두 사람 모두 목적이 확실한 상황에서 만난 거라 연애 6개월 만에 바로 결혼해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지방 국립대를 졸업해서 구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8급이고 월급은 당연히 공무원이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본인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남편이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 보여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라서 할 말은 없어요. 그래도 결혼 전 연애하던 시기에는 좀 덜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아주 말끝마다 자기가 좋은 대학 나오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면서 학벌부심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가끔은 한 번씩 제 공무원 월급과 남편 본인의 월급을 비교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화를 많이 내고 그럼 돈 잘 버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요즘엔 그런 행동은 거의 안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모는 본인 아들이 저 같은 일개 공무원이랑 결혼하기엔 아깝다고 하시고 얼굴 볼 때마다 니들이 애 낳으면 머리는 애아빠 닮아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라서 명절 빼고는 시댁도 가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별별 악성 민원인들도 상대하고 진상이란 진상은 다 겪어봤는데 시모가 뭐라고 한다 해서 별로 스트레스 받지도 않습니다. 예전처럼 시모 한마디에 벌벌 떨며 사는 시대도 아니고 시부모님 도움을 기대할 것도 없는데 뭐가 겁난다고 제가 시모를 무서워하겠어요? 아무튼 올해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지금 아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랑 더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걸 걱정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기 직전에 남편이 하는 말이 앞으로 우리 부부 돈 관리는 자기가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도 혼자 적금 들고 아껴서 생활할 수 있었지만 남편이 자기가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다며 돈 문제, 재테크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다름없으니 본인에게 다 맡기라더군요. 뭐 미국 금리가 어떻고 채권이 어떻고 저떻고 온갖 경제 용어를 써가며 무작정 은행에 적금만 붓는 건 물가 상승만큼도 못 따라간다면서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하겠답니다. 남편이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저는 적금 붓고 기껏해야 푼돈 100만 원 정도로 주식 찔끔하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냥 돈 관리는 남편에게 맡겨버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명문대 나온 똑똑이와 결혼한 건지 세상 물정 모르는 반푼이와 결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끝마다 명문대 다른 사람들 은근히 무시하고 세상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짓은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 너무 자잘한 이야기는 걸러내고 굵직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은 중고 거래 사기입니다. 남편이 갖고 싶다는 게임기가 있다면서 한동안 사고 싶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곧 40인데 무슨 게임기를 사냐고 했지만 꼭 갖고 싶다고 하도 그러길래 어차피 돈 관리 당신이 하니까 알아서 사던지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본인도 뭔가 양심에 찔려서 그러는지 새 제품을 사면 너무 비싸니까 인터넷으로 중고 제품을 사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뭐하러 남이 쓰던 물건을 사냐고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마트 가서 새 제품 사라고 했지만 제 말 안 듣고 끝까지 중고로 알아보더라고요. 저야 게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새 제품과 중고 제품이 10만 원도 차이 안 나고 7만 원인가 얼만가 더 싸더라고요. S급 제품이고 기수도 거의 없는 새거나 다름없다고 한참 좋아하더니 남편이 입금하고 며칠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 판매자가 사기친 거 아니냐고 당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누굴 바보로 아냐면서 자기도 알아볼 만큼 다 알아봤으니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 뒤로 며칠 뒤에 진짜 택배가 도착하긴 했는데 택배 안에는 남편이 원하던 게임기가 아니라 물을 채운 빈 페트병 쓰레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부랴부랴 뒤늦게 경찰에 신고해봤는데 한참 뒤에 잡았더니 미성년자였고 결국 돈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냥 제대로 된 새 제품을 사지 뭐하러 중고 제품을 산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이 고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말도 안 합니다. 그렇게 사기당하고 돈 잃은 후에 남편이 안 타는 자전거가 있으니 그걸 중고로 팔고 그 돈으로 게임기를 다시 사겠다 하더라고요. 봄 되고 가을에 날 좋으면 한 번씩 타면 되는데 그냥 자전거는 놔두고 마트 가서 게임기 사오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만나서 거래하니까 사기 당할 일도 없고 자기가 물건을 파는 입장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당근마켓에 자전거 판다고 올려놓고 며칠 후 퇴근하고 저녁에 자전거 구매자가 나타났다면서 팔고 오겠다고 자전거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불안불안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잘하겠지. 명문대 나온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설마 또 무슨 일이 생기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자전거 팔러 나갔던 사람이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전화 올 때 있으니까 일단 끊어봐 라고 하면서 뭔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더니 또 1시간이 더 지났는데 집에 오질 않더라고요.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남편은 잠시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자전거는 온데간데 없이 빈손이었고 남편은 어딜 그렇게 뛰어다녔는지 머리부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밖에 비 와? 알고 보니 자전거 사러 왔다는 사람이 한번 시승해본다고 해놓고 그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을 뭘 믿고 핸드폰이라도 담보로 잡고 있지. 자전거를 맘대로 타보라고 내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다는데 나중에 잡고 보니 50대 아저씨였고 이미 비슷한 동종 전과가 한둘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자전거는 당연히 못 찾았고 10,000원짜리 한 장 보상받은 것도 없습니다. 사기를 한 번 당하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당한 건 사기 당한 사람이 문제가 아닌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대체 왜 이런 얼토당토 않은 사기에 당하냐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거기서 끝이면 제가 이 정도로 남편이랑 이혼까지 고민을 했겠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다고 연락이 오더니 급하게 핸드폰을 새로 사야 한다면서 기계값, 핸드폰 보험비, 보증금 등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120만 원을 보내달라는 말에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120만 원을 핸드폰 업자라는 사람 계좌로 보내버렸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들 아시겠지만 뻔하디 뻔한 보이스 피싱이에요. 하다못해 어머님 핸드폰 번호로 확인 전화만이라도 걸어봤으면 안 당했을 텐데 무슨 생각인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또 사기당했다는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왜 확인도 안 해보고 함부로 돈을 보내냐고 했더니 문자 보내는 말투가 어머님 말투와 너무 똑같아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네요. 속 터지는 남편의 말에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돈 보내기 전에 나한테 꼭 확인을 받으라 이야기했고 이번 일로 남편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더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돈 120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잃어버린 돈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똑똑한 줄 알았던 내 남편이 어디 하나 모자라는 반푼이가 아닐지 의심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죠. 남편은 자기가 그전까지는 한 번도 사기 당해본 적 없다고 올해 유독 재수가 없는 것 같다는데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크건 작건 남편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손해보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돈 쓰지 못하게 막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하는 모습 때문에 저도 더는 화내지 않고 넘어갔어요. 여기까지면 이혼할 생각까지는 안 했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취미로 골프를 즐겨왔어요. 저야 한 번도 쳐본 적도 없고 공무원 신분과 수입으로는 할 만한 취미가 아니라서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남편은 30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자가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골프가 다른 취미에 비해 돈이 좀 들긴 하지만 남편 수입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저한테도 같이 배워서 치러 가자고 몇 번 권유하긴 했지만 저는 쉬는 날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이 더 좋아서 매번 거절했고 남편은 주로 회사 동료들이나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치러 다녔습니다. 작년까지는 그저 취미 수준으로 한 번씩 치러 다니던 남편이 올해부터는 다른 사람과 경쟁이라도 한 것처럼 매주 골프장을 나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도 거르고 아파트 헬스장 옆에 붙어있는 실내 연습장으로 공을 치러 다녔고 주말에는 항상 필드를 나가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스크린 골프장이라도 다니며 열심히 골프를 치고 다녔어요. 주말마다 아침부터 골프 치러 나가버리니 저와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지만 어차피 겨울 되면 못 치는 거고 그때 놀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저대로 취미가 있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 간섭하면서 서로 감정을 상하긴 싫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고 매일같이 골프를 치던 남편이 지난달부터 하루아침에 골프를 딱 끊고 연습도 하러 가질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이제는 질렸고 너무 더워서 치기 싫다고만 하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치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렸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원래 변덕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었죠. 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부부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남편 컴퓨터에 있는 공인인증서로 계좌를 열어봤는데 이상하게 돈이 많이 비더라고요. 매달 들어가는 적금이 있고 제가 쓰는 생활비나 남편이 쓰는 용돈을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돈이 있어야 하는데 꽤 많은 돈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 몰래 무슨 주식이나 코인에 돈을 날려버린 건가? 너무 화가 나서 통장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전쯤 갑자기 남편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제 기억으로는 남편이 골프를 그만뒀던 때와 비슷하더라고요. 나 몰래 어디 이상한 곳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거나 아니면 어머님 핸드폰 사건 때처럼 보이스 피싱으로 돈을 날려먹은 거라 생각했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돈 잃어놓고 괜히 미안하니까 그 이후로 좋아하던 골프마저 그만두게 된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남편을 붙들고 이게 무슨 돈이냐고 왜 빠져나갔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엔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우물쭈물 대다가 기껏 한다는 말이 친구한테 빌려줬답니다. 어떤 친구인지 몰라도 3천만 원 빌려주는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당장 내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별일 아니고 연말에 인센티브 받으면 자기가 메꿔넣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 못하는 걸 보니 또 이상한 곳에 사기당하고 온 것 같다고 당신 같은 인간이랑 더 못 살겠다. 이혼하자고 했더니 그제서야 사실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골프를 치는 모임에서 새로 소개받아서 알게 된 사람과 올 초부터 가깝게 지냈고 그 사람과 자주 골프도 치고 술도 한잔하면서 친해졌대요. 그러다가 자기 아는 형님이랑 같이 골프 치자고 해서 몇 번 만났는데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지만 나가서 공을 치다 보면 내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더군요. 가볍게는 식사 내기, 골프비, 캐디 비용 물리기부터 시작해서 점수 한 점당 10,000원, 5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한다는데 자주 만나서 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점점 올라갔답니다.
비슷한 실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매번 아슬아슬한 점수 차이로 그 사람들이 이겼고 결국 금액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3,500만 원 정도 빚이 생긴 다음이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내기를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같이 놀다가 생긴 빚인데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러면 큰일이 난다더군요. 결국 남편이 본인 비상금 통장에 갖고 있던 돈 500만 원과 저희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서 빚을 갚고 다 끝냈다는데, 그리고 나니까 다시는 골프 치고 싶지도 않아졌고 최근에는 누가 공 치러 가자고 해도 피해 다닌대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억장이 무너졌고 3,500만 원이면 웬만한 사람 연봉이잖아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놀다가 날려먹을 수 있는지 내기를 했다는 것 자체로 큰 실망이었습니다. 이게 도박이랑 뭐가 다르냐고, 나는 다른 건 참아도 도박하는 사람이랑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도박을 한 것은 아니라면서 원래 골프를 치다 보면 약간의 돈 내기를 하기 마련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랑 너무 큰 금액으로 내기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저보고 이해하라는 건지, 당신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기당하고 도박이나 하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이란 사람을 믿고 살 수 있겠냐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시댁에도 바로 전화 걸어서 어머님 아들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 큰돈도 아닌데 3천만 원 갖고 무슨 이혼을 하냐며 시모가 그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돈이 문제인가요? 시댁에서 3천만 원 받으면 남편이 나가서 내기 골프 치다가 사기 당한 일이 없어지는 건가요? 돈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사건들이 결혼 생활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사회 경험 없는 애들도 아니고 내일 모레 나이가 40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자랑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머리가 좋아도 저보다 훨씬 좋은데 네가 뭔데 무시하냐고 합니다. 자기 아들 연봉이 얼만데 고작 3천만 원 가지고 이혼하겠다며 소란 피우는 거냐고, 하고 싶으면 어디 너 맘대로 해보래요. 저 진짜 이혼해도 되는 거겠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저 모르게 어디 가서 무슨 사고 치고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며 그동안 안정적으로 살았는데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다들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후기입니다. 사연 보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혼하고 싶었고 남편은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냐고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시모가 저보고 자기 아들이랑 살 자격도 없다면서 이혼하라 하시네요.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대학도 변변찮은 대학 나오고 기껏해야 공무원으로 돈도 얼마 못 버는 주제에 3천만 원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난리 피우는 제 수준이 알만하답니다. 본인 아들이 훨씬 아까우니까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 피우셔서 진짜로 남편과 합의 이혼하기로 했어요. 살던 신혼집도 정리했고 저는 다시 친정 들어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하면서 남편이 지금까지 사기당했던 건 전부 남편 몫으로 빼버렸어요. 지난 1년 시간이 아깝긴 한데 정말 세상 살다 보니 별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세상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호구처럼 사기 당하고 다니니까 진짜 사람 우스워 보입니다. 저런 사람 믿고 어떻게 결혼 생활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3천만 원이지 나중에는 3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누가 압니까? 옛날 같았으면 보증서 주다가 집 날려 먹었을 인간이에요. 이쯤에서 끝내는 것이 제 인생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니 앞으로는 어머님이 데리고 살면서 뒤처리하세요.
멍청한 저는 더 이상 감당 못하겠으니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